안녕하세요. 명언 줄게 1분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억만장자들과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30년간 연구한 토마스 코리 박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233명의 부자와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5시 기상의 비밀.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납니다.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하루를 시작하죠. 제프 베조스는 8시간 수면을 고집하지만 절대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토마스 코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16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의 44%가 업무 시작 3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반면 연봉 3만 5천 달러 이하인 사람 중에는 단 3%만이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아침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고 급한 업무도 없죠. 뇌과학자들은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기상 후 이 시간 동안 우리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률이 3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명상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아침 테니스를 즐기죠. 버락 오바마는 새벽 운동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의 92%가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기상 후 첫 1시간을 독서, 운동, 명상에 할애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지력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의지력이 근육과 같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침에 가장 강하고 하루가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아침에 내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소한 결정으로 의지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죠. 마크 저커버그도 회색 티셔츠만 입는 이유가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중 대부분이 무의미한 결정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루틴화해서 의지력을 아낍니다. MIT 연구팀 의 조사에 따르면 고정된 아침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5% 낮았습니다. 또한 행복도가 23% 높았고 생산성은 무려 41%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단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 시간을 독서나 운동에 투자해 보세요.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책 36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죠. 10년이면 1820시간입니다. 새로운 전문 분야 하나를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 독서가 만드는 기적.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책 1권을 읽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 5시간을 독서에 씁니다. 토마스 코리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의 88%가 하루 30분 이상 자기계발 독서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 2%만 그렇게 합니다. 이건 44배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자의 86%가 독서를 좋아한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 중 26%만이 독서를 즐깁니다. 예일 대학의 25년 추적 연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3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3개월 더 오래 살았습니다. 독서가 수명까지 연장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읽느냐입니다. 부자들은 소설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토마스 코리의 연구에서 부자의 94%가 교육적인 책을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자기계발서, 역사책, 정기 경제서적 등이죠. 빌 게이츠의 독서 목록을 보면 과학기술, 경제, 역사책이 대부분입니다. 워런 버핏은 신문 5개와 기업 리포트 500페이지를 매일 읽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지식은 복리로 쌓입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지만 제가 보장하건대 여러분 대부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특히 좌측축두엽 피질의 연결성이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언어 이해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독서 후 며칠간 뇌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동안만이 아니라 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독서는 또한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은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직원을 이해하고 파트너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자식들 중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읽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에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시어도어 루즈벨트 모두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하루 한 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그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몸은 엄청난 부의 뒷받침. 리처드 브랜슨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의 비법이 뭔가요? 그의 답은 운동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테니스나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운동이 제 생산성을 4시간 높여줍니다. 토마스 코리의 연구에서 부자의 76%가 주 4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23%만 그렇게 하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새벽 6시 45분에 90분간 운동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마크 저커버그는 일주일에 3번 달립니다. 팀 쿡은 새벽 5시에 체육관에 갑니다. 이들이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이 그들의 선택을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20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평균 9% 높았습니다. 단순히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운동이 실제로 수입을 높인다는 것이죠.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는 더 놀랍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의 해마를 키웁니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30분 운동만으로도 해마가 2% 성장합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운동이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단순히 기존 뇌를 잘 쓰는 게 아니라 뇌 자체가 커진다는 겁니다. 조지아 대학의 연구팀은 20분 운동 후 정보 처리 속도와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효과는 운동 후 최대 2시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CEO들이 중요한 회의 전에 운동합니다. 스웨덴의 26년 추적 연구는 심장 건강이 좋은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15% 높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건강이 곧 돈입니다. 병원비가 적게 들어서가 아닙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직원들이 생산성이 평균 27% 높습니다. 결근율은 41% 낮고 업무 몰입도는 37% 높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사내 체육관과 건강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평균 3배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연구는 운동이 우울증 치료제만큼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안 장애에도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 의사결정이 좋아집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탈 수 있는 차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이죠. 그것을 잘 관리하세요. 30년 추적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20대에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이 40대의 연봉이 평균 12만 달러 더 높았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복리처럼 쌓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팀은 주 2회 근력 운동이 실행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행 기능은 계획, 조직,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바로 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2시간 30분에서 5시간의 운동이 최적입니다. 이 범위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점심 먹고 10분만 걸어보세요.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자들도 처음부터 운동광은 아니었습니다. 습관을 만든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를 적는 사람이 부를 얻는다. 하버드 MBA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글로 적었습니까? 84%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13%는 목표가 있지만 적지 않았습니다. 단 3%만이 목표를 적었습니다. 10년 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목표를 가졌지만 적지 않은 13%의 평균 소득은 목표가 없던 84%보다 2배 높았습니다. 목표를 적은 3%의 소득은 나머지 97%를 합친 것보다 10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 말이죠. 도미니칸 대학의 겔 매투스 교수는 이것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5개 그룹으로 나눠서 267명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냥 목표를 생각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목표를 적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적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목표 계획을 적고 친구에게 공유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목표 계획을 적고 친구에게 공유하며 주간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표를 적은 그룹이 적지 않은 그룹보다 42% 더 많이 달성했습니다. 친구에게 공유하고 주간 보고를 한 그룹은 76% 달성했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한 그룹은 43%만 달성했습니다. 토마스 코리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의 67%가 매년 목표를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17%만 그렇게 합니다. 부자의 62%가 매일 할 일 목록을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9%만 그렇게 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뇌과학이 답을 줍니다. 목표를 적는 행위는 뇌의 망상 활성계를 자극합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적으면 뇌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정보와 기회를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원리입니다. 새 차를 사려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 차가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에드윈 로크와 게리 레섬이 35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성과를 90% 향상시킵니다. 막연한 목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효과가 없습니다. 1년 안에 1억 원을 저축하겠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크랜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하는 사람의 92%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성공률이 70%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든 목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단계로 나눕니다. 화성에 가는 목표를 재사용 로켓 개발, 우주선 제작, 연료 개발 등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기한을 정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창업 때 모든 것을 파는 가게라는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책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아마존은 정말 모든 것을 팝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는 목표를 공개하는 것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람들이 33% 더 많이 달성합니다. 바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피터 고리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너무 자주 말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뇌가 이미 달성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목표를 적되 소수의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공유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는 작은 습관의 힘을 연구했습니다. 큰 목표를 작은 행동으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책 읽기 대신 매일 2페이지 읽기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다가올 2026년도엔 이루고 싶은 목표 3가지를 적으세요.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을 넣으세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을 세우세요. 매일 아침 그 목표를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의 진전을 기록하세요. 단 1%씩만 개선되어도 1년이면 37배 성장합니다. 5번째,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마인드.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1만 번이나 실패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웨 교수가 30년간 연구한 개념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재능이 타고난다고 믿습니다. 실패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피하고 안전한 길만 갑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도전을 즐기고 난관을 극복합니다. 20년 추적 연구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소득이 평균 47% 높았습니다. 승진 속도도 2배 빨랐습니다. 토마스 코리의 연구에서 부자의 94%가 실패를 학습 경험으로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27%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것을 인생 최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픽사를 만들고 넥스트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아이폰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완벽한 진공청소기를 만들기까지 5127번 실패했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의 재산은 50억 달러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CEO가 되기 전에 242명의 투자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스타벅스는 전 세계 3만 개 매장을 운영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말했습니다. 나는 경력 동안 9,000번 이상 슛을 놓쳤습니다. 300경기를 접었습니다. 26번 결승슛 기회를 받고 실패했습니다. 나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그릿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그릿이 IQ보다 성공을 더 잘 예측합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신입생 중 누가 졸업할지 IQ로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릿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전미 철자법 대회 우승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Q가 높은 학생이 아니라 그릿이 높은 학생이 우승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하이디 그랜트 박사는 실패에 대한 태도가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패 후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탓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더 잘합니다. 재능 부족을 탓하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노력은 통제할 수 있지만 재능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는 180개 팀을 2년간 분석했습니다. 가장 성과가 높은 팀의 공통점은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수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실패를 축하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X 프로젝트는 실패한 프로젝트 팀에 보너스를 줍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실험을 해야 합니다.
실험은 정의상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폰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에코와 알렉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 다음으로 큰 수익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는 실패 후 반성의 중요성을 연구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한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15분간 무엇을 배웠는지 적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그냥 다음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반성한 그룹이 다음 과제에서 23%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운영합니다. 그는 모든 실수를 기록합니다. 실수 로그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처음엔 저항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들의 전전두엽 피질이 더 활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습과 적응을 담당합니다. 실패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활성화됐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결국 실패에 대한 태도가 뇌의 반응을 바꿉니다. 그리고 뇌의 반응이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빌 게이츠는 첫 사업인 트래포데이터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섬유회사로 샀다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투자회사로 전환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됐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첫 방송 일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 감정이 나중에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 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는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평균 3.8번 실패한 후 성공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지 반대가 아닙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20년 연구는 더 흥미롭습니다. 한 번 실패한 창업가가 다음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20% 높았습니다.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실패하느냐입니다. 빨리 실패하고 적은 비용으로 실패하고 배우면서 실패해야 합니다. 에릭 리스가 말한 린 스타트업의 핵심입니다.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고 빠르게 테스트하고 배우고 개선합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다 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패해서 배우세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건가요? 이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모두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매일 30분 독서하는 습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목표를 적는 습관,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습관.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며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토마스 코리 박사는 30년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인생을 만듭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동기는 변하지만 습관은 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아토믹 헤빗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의 개선이 1년이면 37배의 성장이 됩니다. 습관이 복리로 쌓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책 한 권을 사서 첫 페이지를 펴보세요. 10분만 걸어보세요. 다가오는 2026년도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지난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세요.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부자들도 처음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습관을 가져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수백만 명이 이미 증명한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잠깐이라도 실천하세요. 가족과 지인분들도 성공하기 바란다면 가족 및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언줄게 1분만이었습니다.